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늘 항상 총평이라는 걸 먼저 하죠. 근데 뭐 총평은 선생님이 이미 학교 현장에서 얘기를 여러 친구들한테 해줬지만 난이도로 따지면 쉽지 않은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어려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선생님이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영어는 지금 내가 절대평가가 된 이 현실에서 내가 81점 맞아서 2등급이야. 와, 88점이라 2등급이 아까워. 91점이라 1등급. 와, 겨우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절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점수를 맞아서 어떤 등급을 맞아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영어의 난이도가 너무 쉬웠다가 너무 어려웠다가 자꾸 이렇게 지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마주할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개인의 니즈겠지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난이도의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영어 독해 실력을 갖춰야 된다 라는 기조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야 80점 넘으면 돼, 90점 넘으면 돼, 그 점수 자체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좀 연연했다면 사실상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쉬운 만큼 정말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왜 어려웠고, 이 영어 문장이 왜 안 읽혔으며, 이 지문 전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나는 도통 모르겠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오답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어떤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다 박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두 가지의 영어 공부의 흐름으로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숲과 나무라고 나눴을 때, 숲을 봐라라고 하는 건 최대한 많은 문제집을 푸세요.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타 다른 문제집을 풀기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간접 연계라도 되는 EBS의 수특, 그다음에 수특의 영어 독해 연습, 그다음에 이제 수완 나오는 것까지 해서 일단 연계 교재를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내가 빈순삽이 부족하면 빈순삽 푸시고요. 자기가 부족한 거 알파로 플러스 푸시면 되고, 대신 여기에 전제 조건은 내가 기출을 돌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 3개년의 기출은 다 봤었어야 됐고, 이거 다 봤다? 그럼 점점 내려가세요. 5개년, 6개년. 사실 선생님은 요것만 제대로 본다 하더라도 영어 공부할 자료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뭐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뭐 여타 다른 모의고사들을 많이 푸는데, 뭐 연습용으로는 좋지만 요즘 문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AI의 힘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질 좋은 문제다라고 보기 힘든 것들도 선생님은 현장에서 꽤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질이 안 좋은 문제를 풀어버리면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독해하고 해석해나가는 능력 자체에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검증이 된 기출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EBS의 연계 교재 문제들을 일단 좀 먼저 다 푸신 다음에, 쌤 좀 그래도 할 게 없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요걸로도 충분하더라. 이게 전체 숲을 보는 거고요. 나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주일에 정말 하루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전체 시간 중에서 영어의 시간을 쓰는 파이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적게 하면서 그냥 단어 좀 슬렁슬렁 외우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모의고사 1회분 풀어보면서 내가 안정적인 등급이 나오길 바라는 건 요행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영어 등급을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인풋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 하지 말고 영어 해라가 아니라요. 다른 과목 중요한 거 맞고요. 다른 과목이 비중이 더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영어의 인풋 자체가 지금 적게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과목의 시간에 파이들을 더 쪼개서 영어를 하시든, 아니면 그마저도 시간이 안 되면 하루에 자투리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만들어내셔서 영어의 인풋을 늘리셔라. 그래서 꼼꼼하게 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문장 간의 유기성, 이 글 전체가 하고 싶은 얘기, 왜 필자는 이런 단어를 썼으며, 왜 이 문장의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난 해석이 왜 안 되며, 안 되는 것들은 다른 노트에다가 또 문장별로 적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좀 꼼꼼하게 나무를 보는 연습 뭘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숲을 보는 이러한 연습들은 여러분들이 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선생님이 현장에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대충 단어만 몇 개 띡띡띡띡 보고 넘어가고 하위번 나와서 반전 나왔으니까 뒤에 오케이 이렇게만 넘어가는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영어를 좀 가져가면서 무엇보다 인풋을 좀 많이 늘려라. 단어도 쌤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지금의 양에 비해 2배는 최소한 늘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다 못 외워요. 50개 봐도 100개 봐도 하루에 50개 본다고 50개 외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 인풋을 많이 늘리세요. 많이 늘리고 많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차후에 찾아야 되는 거겠죠. 잔소리가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일단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문제를 해설하기보다는요. 빠르게 넘어갈 문제는 빠르게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률 5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뭐 저번에 18번을 틀렸어요 하는 애들이 현장이 좀 있었어가지고 제가 저혈압이 바로 치료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18번 같은 경우 답에 단서 어디 있었죠? 뒤에 있습니다. 어디 있죠? We would like to.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다. Ask you to join a competition this year. 그렇기 때문에 뭐 요구하려고 홈런대회 참가에 요청해달라라는 3번이 정답이 됐었고요. 19번에 심경의 변화니까 앞뒤를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되는데 세 번째 문장 볼까요? Mark didn't feel like going.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갔어. 왜? 할 게 없거든. 이거 말고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냥 갔어. 그치? 그럼 이건 뭐야? 뭔가 지루하고 그치? 뭔가 무관심하고 약간 이런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질투가 나거나 긴장하거나는 다 이미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와, 입을 쩍 벌렸어요. Open his mouth 해가지고 와 진짜 짱 아름다운 산이야 라고 얘기했고 믿을 수가 없었어. Marvelous nature 이렇게 경이로운 자연이 있다니 could be and wondered what he would have missed even if he hadn't come.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 장관을 놓쳤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amaze가 돼서 1번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3번입니다. 필자의 주장 이것도 뭐 굳이 해석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요즘에 20번도 조금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다라면 이번에는 안 그랬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however 뒤에 반전을 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instructor가 must 해야만 한다라는 명확한 단서 줬었고요. raise participants' awareness of how this activity enhanced their physical performance.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야, 지도자는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첫 문장에 보면 physical activity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육교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 있었고 지도자가 뭐 해야만 한다. 그들이 신체적 수행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인식을 raise, 높여야만 하더라 라는 걸로 맥락으로 봤을 때 정답은 3번으로 참여자가 체육활동의 원리를 알고 훈련하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쉽게 고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쉽게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막혔다라고 하면 진짜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인풋 2배가 아니라 3배로 늘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2, 23, 24번도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답의 단서만 찾고. 왜냐면 상대적으로 옛날에 제목 문제라든지 주제 문제에 비해서 확실히 쉬웠고요. 그리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답의 단서가 어디 있었는지 정도만 좀 볼 거고요. 21번은 조금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6월 8일 월요일 기준 EBS 오답률 5위가 함축음이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놀랬습니다. 저는 오히려 빈칸하고 순서가 많이 어려워서 빈칸 순서 쪽에 다 오답률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요양문도 지금 오답률 3위에 들어가 있어서 저는 진짜 너무 놀랬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빈칸 자체는 오답률에 없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빈칸을 조금 꼼꼼히 보긴 하겠지만 빈칸 자체 4문제 중에 2개 정도밖에 빈칸 오답률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한 단어 빈칸 31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에 들어가더라도 한 4위나 5위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가 2위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골 때리는구나 싶었고요. 21번이 아무튼 5위입니다. 왜 5위를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문장 들어갈게요. In fact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지. 뭐 당연히 밑줄 친 부분은 더 ghost라고 하니까 그 유령이 우리는 뭔지 이제 찾아줄 건데 사실상이라고 시작하죠. 사실상 scientists attributing consciousness to any animals is so recent that the internet is older라고 되어 있네.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소댓이 보이네. 너무 최근이라서. 자, 뭐가 최근이라서? 과학자들이 의식에 뭔가 기여를 하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어떠한 동물에도 의식이 있다라고 attribute, 기여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야 동물 어떤 동물에라도 의식이 있어 라고 여기는 이러한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최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더 오래되었대.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는 인터넷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최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동물에도 의식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더 최근이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명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뒤로 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너네가 진짜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했는가를 체크하라고. 그냥 너무 최근이라 인터넷이 오래되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더 오래되었다는 얘기가 뭘까? 그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attributing consciousness to any animal, consciousness to any animal 이거 자체가 너무 최근이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글은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서 1976년에 누구냐? 이분이 책을 썼어. 이 책을 썼어. 빨리 넘어가야 되지. 근데 이 책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야, animal cognition, 동물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 동물의 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ought, should죠. should be taken이야. ought는 should야.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해라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잖아. 뭐 해야만 해? be taken seriously. 야, 동물의 cognition이라고 하는 건 좀 진지하게 다뤄줘야 돼라고 얘기를 했대. 아,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무시할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거구나. 동물의 인지 자체를 진지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고. 그러면서 그와 그의 동료가 has been responsible, 뭐뭐에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뭐를 담당한다라는 표현도 be responsible이라고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을 굳이 해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의역을 하자면 뭐뭐를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1944년에 뭘 발견했어? 박쥐가. 자, 박쥐 나왔어. 이거 뭐야? 예시지. 그럼 뭐에 대한 예시야? 이 박쥐가 뭘 가지고 있다는 예시가 나올 것 같아. 예측하면서 늘 읽으라 그랬잖아. cognition. 그래, 얘가 consciousness, 의식이랑 인지를 하고 있는구나. 얘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구나 라고 하는 예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아니나 다를까 navigate, 길을 찾는다라는 거야. 뭐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밑에 각주를 줬나 했는데 각주를 안 줬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로케이션 나왔으니까 뭐 위치를 찾는 거겠지. 그리고 에코 로케이션이죠. 에코가 우리 메아리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막 반향 위치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들아. 아무튼 이 위치를 찾는 머시기를 통해서 이 박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길을 찾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야. 어머, 선생님, 박쥐가 길을 찾는데요. 신기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박쥐가 길을 찾는다는 얘기는 animal cognition, consciousness 다 연결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Now after a lifetime spent watching those creatures, 그러한 생물들을 지켜본 끝에, 평생 동안 지켜본 끝에 he became convinced. 그래서 얘는 이제 확신하기 시작한 거야. 뭘 확신했을까? 예측해야지. 아, 동물은 인지가 있구나, 인식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신했겠지. They had inner world. 그래, 그들은 뭘 가지고 있더라?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내면 세계 뭐야? 너네 국어에서 얘기하는 내면 세계 말고 내 여기서 말하는 내면 세계 같은 짝꿍 뭐냐고. 얘 같은 짝꿍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They had flexible behavior, he said.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얘기하기로 유연한 행동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 와, 바뀌기도 하는데요. 뭐에 그의 행동을 바꿔요.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바꿉니다. 그리고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게 호우말크래요. 특징입니다. 단어 체크하세요. 뭐의 특징이야? True intelligence, 진정한 지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flexible behavior이라고 표현했고, flexible, 유연한이라고 얘기하면 change가 따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 영어에서 유연한이라고 하는 건 팔다리가 쭉쭉 늘어나는 유연성이 아니라 적응 가능성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바뀌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행동도 바꾼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다시 한번 얘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hit watch back. 자, 그럼 여기서 좀 빠르게 읽어야 돼. 왜? 계속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데? 박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박쥐가 뭘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인지 능력이 있어서 와, 되게 대단하더라. 뭔가 인간만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박쥐도 이런 것도 하더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줄 거라고. 그래서 clever 테크닉을 발견했어. 뭐 음식 찾는데도 얘네들이 기술이 뛰어나다. 라는 거고. 그들은 결정도 내릴 수 있어. on a fly. 즉석에서 막 내릴 수도 있고 and exhibit, 보여줄 수도 있어. many of the same problem solving ability.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줄 수 있어. 심지어 인간이 하는 거. 인간이 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on the fly, 얘네들은 즉석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날아다니면서라는 얘기는 우선 즉석에서야. 그냥 얘는 즉각적으로 막 결정도 할 수 있어. 뭔가 급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즉각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animal thought reason ought to be seriously studied, he argued. 그럼 또 나왔네. 그가 뭐라고 주장했어? 야, 동물의 사고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동물의 reason, 여기서는 판단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should be 아까 ought to should라고 그랬죠. should be seriously studied. 얘네 다 진지하게 연구가 되어야 돼. 다시 한번 좀 계속 같은 맥락 가고 있는 거 아니니? 다른 색깔을 써볼까요? 생각, 이성 다 위에서 같은 맥락. 동물들은 이걸 갖고 있어. 근데 이거 무시돼야 될 게 아니야. 야 인간이 하는 것처럼 얘네도 하더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After all 결국이네. 자 그럼 결국 이제 나오는 거야.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 그랬지. Although,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No one had yet found.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Any part of the brain. 어떠한 뇌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도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그 뇌의 어떤 부분이야? Unique to human. 인간에게만 독특한 그 뇌의 어떠한 부분을 발견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야. That might be responsible for this Howell consciousness. 뭐에 있어서? 얘네 밑에 단어 줬죠. 신성하게 하는 거야. 신성하게 하는 의식을 담당하는 어떤 영역. 그 영역이 인간에게만 유일무이한 뇌의 어떤 부위도 아무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wasn't it time to give up the ghost? Wasn't it time?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때가 되지 않았는가? To give up ghost. 뭐야? 그 환상, 그 유령을 포기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 유령이 뭐냐는 거야. 그 유령이라고 하는 건 야 인간만이 짱이야.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위에서 바로 뭐라 했어? 야 아무도 아직 인간에게만 독특하다라는 걸 발견을 못했어. 그리고 위에 봤더니 동물도 존재하더라. 박쥐 갔다가 봤더니 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간하고 똑같더라. 그럼 여기서 더 고스트가 의미하는 건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1번 볼까요? The claim, 주장인데요. The animal 그 동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가 되어야만 해. 연구했는데? 동물의 의식을 연구를 좀 이 사람이 했잖아. 근데 뭘 연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야. 아니 이미 연구가 됐다고. 믿음이네. 어떤 믿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quality, 자질이야. exclusive to human, 인간에게만 exclusive. 얘가 이제 골 때렸었지. 얘를 베타적인이라고 해석했으면 인간에게만 베타적인 자질이다. 아 그럼 조금 이제 골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exclusive to까지 같이 와서 얘가 뭐랑 똑같냐면 사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다. 얘가 unique to랑 똑같아. 그래서 뭐뭐에게만 국한된, 뭐뭐에게만 한정된, 뭐뭐에게만 해당되는, 즉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자질이라고 하는 거. 뭐가? 의식이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자질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자체 인간만이 의식을 갖고 있어. 인간만이 인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거 이제 때려쳐야 될 때 아니냐? 왜? 박쥐 봐봐라. 다 하지 않냐? 이거죠. 얘들아 exclusive 나왔으니까 정리 한 번만 합시다. exclusive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에 베타적인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베타적인이라는 뜻은 안 외워야겠네요가 아니라 아니요. 베타적인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만큼 잘 나오는 뜻이 독점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좀 같이 외워두세요. 그리고 exclusive가 베타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수능에서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mutually exclusive야. 이 단어는 좀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면 상호 베타적인이란 뜻이죠. 상호 베타적이라는 게 뭐야? 상호 베타, 서로 밀어낸다는 소리야.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베타적인 관계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상호 베타적이다라는 뜻, 이 mutually exclusive라는 표현이 수능에서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이고 이 exclusive라는 단어 자체가 베타적인이란 뜻을 많이 알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독점적인이란 뜻으로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독점적인이란 뜻으로 파생이 돼서 인간에게만 국한된 인간에게만 한정적인이란 뜻으로 exclusive to를 쓰더라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너네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어. 아니 쌤 exclusive 베타적인이란 뜻으로도 제가 썼으면 2번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나머지 오답을 봐야지. 3번 봐. illusion, 환상이야. 동물이 가지고 있네. 뭘 가지고 있어? 진정한 의식의 내면 세계를 갖고 있다는 환상? 환상이야 이거? 아니 실제로 갖고 있다니까. 아예 틀린 얘기라고 있지. 4번 생각은 생각인데 인간의 인지라고 하는 것이 동물의 때 동물의 cognition 인지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 인간이 더 뛰어나.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 As human did. 인간이 하는 것처럼 박쥐도 problem solving ability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뛰어나다, superior이 잘못된 거고요. 똑같이 개념은 개념인데요. 인간과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alike, 닮아있다. 뭔 소리야. 뭐 본질적으로 얘네 둘이 지금 닮아있어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 나머지 선지를 봤을 때도 정말 아니에요. 그럼 내가 exclusive가 베타적인이라는 뜻 말고 독점적인이라는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에게만 독점적인 자질로서의 어떠한 그 의식
이라는 믿음 자체 그럼 뭔가 비슷한 맥락 같은데 라고 해서 2번을 골라냈을 수도 있어야 됐다라는 거지 현장에서. 만약에 exclusive to라는 뜻 자체가 unique to랑 동일하는 걸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잘못 골랐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선지속어법에 있어서 조금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1번은 요렇게 조금 정리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정도의 난이도는 오답률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어떤 선지를 선택했고 어디에서 내가 뭘 못 잡았고 뭐가 엇나갔는지에 대해서 왜 선생님이 이 정도 너네들이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냐면 소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같은 핵심적인 맥락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는 전형적인 수능 영어의 패턴과 특징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난 너네들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21번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말했다시피 22, 23, 24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합시다.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뭐였어? 요지로 적절한 거.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성난 외관의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거 틀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car manufacturing 이제 소재가 되었고 얘가 뭘 형성하더라? emotional attachment를 형성하더라. 뭐에? 자동차의 얼굴에 있어서.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그걸 사용했었어. 뭐에 사용했었어? 그들의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노력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실들을 사용했었다. 라는 게 됐었고요. 그래서 쭉 뭐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실험을 하고 났을 때 우리 맨 마지막에 결과 정도만 보자라고 했을 때 뭐 SUV 에서 그 성난 얼굴로 했더니 헤드라이트랑 그릴로 차량의 얼굴을 이제 식별한다고 했었고 자동차가 더 환해 보이고 무서운 방향으로 21세기 초반에 변화했더라.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환해 보이고 무서운 얼굴의 SUV, 대형 SUV들이 운전자들이 좀 더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 표현 볼까요? reflecting our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여기 나와 있죠. 떠들썩한 시대를 반영하듯이 이러한 무서운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새천년에도 늦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더라. 왜? 좋으니까 이 scary look이라고 하는 게 손님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뉴 밀레니엄 시대에도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 단어를 좀만 체크할게요. 이 보영한 얘를 부력 있는 이라고 각주를 줘버렸어. 그러면 너네 이거 부력이 있는 판매라고 해석해? 차에 부력 있는 판매. 부력이 있다는 게 또 뭔 뜻이니? 한글을 알아야지. 물에 둥둥 뜬다. 부력 있다라고 물에 둥둥 뜬다는데 차가 물에 붕붕 뜨는 판매 이렇게 해석할 거야? 골 때려. 이것도 뭐 부력이 있는 판매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 단어가요. 판매에 같이 붙으면 말 그대로 활발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황이라고 얘기하죠. 호황의 잘 나가는 얘가 세일 판매라는 단어랑 같이 붙어있을 때는 buoyant 얘가 활발한 호황의 잘 나가는 이란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차량의 이런 잘 나가는 판매라고 하는 거. 근데 뭘 가지고? 차량에 잘 나가는 판매가 뭘 가지고 있어? 스타일링을 가지고 있는데 such as power or bad temper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그치? 막 되게 힘이나 거친 어떤 이런 기질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얘네들이 seem to confirm 뭘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뒤에가 다 중요했었죠. 뭐 2017 연구에서 봤더니 이런 소비자들이 이러한 외관에 만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이 확인이 되더라 라는 거기. 요 앞뒤 부분만 좀 판단을 했었어도 크게 어렵지 않았겠다. 근데 22번에 요 단어만 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부력 있는 이라고 나는 각주를 줘서 잉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해할 것인가 라는 거. 너네들이 진짜 오답을 했을 때 이걸 부력 있는 판매라는 걸 그냥 해석하고 넘어갔다면 제대로 문장을 안 봤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물어볼 거야. 야, 자동차에 부력 있는 판매가 뭔데? 그거에 있어서 니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모르면 궁금하면 찾아봤을 수 있어야 되지. 그게 진짜 영어 공부를 아까 말했던 숲처럼 딥다운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단어 하나 또 있네요. 이거 얘 진짜 잘 나오는 단어예요. 얘들아 가운데 무슨 단어 있냐? 미드 있지. 미드. 너네 롤 할 때 미드 어디 가냐? 가운데 가지. 그치? 그래서 얘가 원래는 미드 A 미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뭐뭐의 한 가운데라는 소리예요. 어몽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어몽은 뭐 몇 명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몇 명 사람들 중에서 한 가운데라는 뜻이라면 얘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조건들이 막 여러 개가 많은데 그중 한 가운데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은 단어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23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혹시 23번 틀렸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인풋 3배로 늘리세요. 얘는 답의 단서가 왜냐면 명확했기 때문이야. 어디 있어? 여기죠. Being longer lived puts a greater premium on learning and memory and less on automatic pre-programmed behaviors. 여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읽다 보면은 위에서부터 사실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었지만 저 부분에서 아예 그냥 답의 단서를 확 줬지.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은 학습과 기억을 더 중요하게, greater, 더 중요하게 만들었고요. and less, 덜 중요하게 만들었어요. automatic pre-programmed behavior, 이미 자동적인 미리 프로그램화된 행동은 덜 중요하게 만들다더라. 그게 뭐랑 관련이 있더라? 첫 문장 telescoping of time correlates with size라고 되어 있죠. 텔레스코핑 단어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텔레스콥 너네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망원경, 그치? 얘가 텔레스콥이 망원경이죠.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압축하다, 집어넣다, 뭐 짧게 만들다. 여기서는 압축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압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관련이 있더라? size랑 관련이 있더라. correlate는 with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인다라는 것도 좀 같이 봐주시고. 그래서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 그 반사작용 자체가 훨씬 더 작을수록 빠르게 조절하더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사결정도 간소화돼야 됐었고, 그 이유가 뭐야? 신진대사율도 나고 막 나왔었는데, 결국은 뭐였어? 수명이 짧다는 거는 거의 환경에 맞춘 세밀한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미리 프로그램화된 행동의 패턴을 중요하게 만드는 거였다. 근데 그에 반해서 몸집이 큰 동물들은 반사작용이 좀 느리더라도 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더라, 이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중요성입니다. 뭐의 중요성? 당연히 동물의 사이즈의 중요성입니다. 수명에 있어서, 그리고 생존 기술에 있어서. 그래서 정답은 significance, 중요성. 뭐의 중요성? 동물의 크기의 중요성. 우리 지금 크기 얘기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1번은 뭐 생존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에너지 비축의 이점들도 아니었고, 리미트 한계도 아니었고, 뭐 영향? 어디다가 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향 얘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23번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거고요. 24번 보겠습니다. 야, 24번은 이거는 물론 뭐 오답률에 들어가 있진 않는데 이제 내가 현장에서 보니까 몇 명 애들이 선생님 24번 틀렸어요 하는 애들이 있어서 좀 반성하셔야 돼요. 자, 얘도 우리가 왜냐면 전형적으로 맨날 연습하는 글 중에 하나거든. 1950년대 전에 관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가 엄청난 산업인데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야? fragmented. 이 단어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밑에 심지어 줬어. 근데 얘 각주로 주면 안 돼. 알아야 돼. 파편이 되게 하다. 파편이 됐다는 게 뭐야? 모여있다는 거야? 쪼개져 있다는 거야? 쪼개져 있다는 거잖아. 막 쪼개져 있다라는 거지. 뭐가? 관광산업이라는 게 쪼개져 있었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거 다 읽고 앉아있을 거야? 이런 거. 얘네들이 인디펜던틀리 독립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있었대. 노랑서로 해야겠다. 즉 독립적으로 서로 있었다라는 건 프래그먼트, 파편화되어 있다, 쪼개져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봐. 호텔은요 이랬어요. 에어라인 앤 레일웨이, 철도랑요 공항회사도 이랬어요. 아, 장난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 예시 주면서. 얘네들 예시를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 해주고 싶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쪼개져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맞지? 어떻게 쪼개져 있었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쭉 넘어가면서 야 있잖아 1950년대 들어오면서 중반 들어오면서 특히 영국에서 나오네요. The growth of tour operator began to change the nature of industry from essentially individual business activity to more integrated activity. 봐. 지금 맥락이 어떻게 바뀌었어? However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앞에서는 뭐 travel agency 이런 예시들을 들어주면서 이 예시들은 무슨 예시야? 이 touris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fragmented 되어 있냐에 대한 예시인 거잖아. 얘는 fragmented의 예시인 거고. 근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change, 바꿨대잖아. 산업의 특성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어떻게 바꿨는데 이 산업의 성격 자체를 심지어 본질적으로 바꿨는데 개인적인 비즈니스 활동에서 더 integrated activity로 바꿨대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integrated 뭐야? 통합적인 fragmented였다가 통합적이 됐대. 그럼 이 뒤에는 통합적인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호텔은. 그럼 아까 여기 위에서 호텔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호텔은 독립적인 어떠한 프래그먼트, 파편화된 형태의 호텔의 예시인 거고 여기서의 호텔은 뭐겠어? 당연히 뭔가 뭐 통합적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 뭐야? 숙박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걸로도 보더라. 뭐가 아니라 단지 그냥 숙박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서비스도 이용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뭐 했다. 이거 내가 안 중요하다고. 아, 그래서 호텔이 그럼 당연히 뭐 했겠구나.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도 이 예시도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옛날에는 독립적으로 했던 거를 지금은 이렇게까지도 하더라. 이렇게가 뭐야? integrated activity를 하거나. 이 얘기인 거잖아. 글이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써져 있다고. 선지? 제목이 선지가 어려웠어? 아니? 1번에 bright and dark side. 이거 뭐야? 명암이잖아, 우리가. 명암.
좀 더 쉬운 말로 해줘. 장단점. 우리 지금 장단점 얘기하고 있니? 그리고 심지어 tour resources, 관광 자원이 collapsing, 붕괴해? 장난 아니? 이거 골랐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3번 볼래? reduce the role of tour operator. 야씨 이거 고르면 나 진짜 울어버릴 거야. 뭐야? 예시 절대 고르면 안 되잖아. 4번 integration failure. 장난해? integrated로 변했다니까 이게 뭘 실패해? 통합에 실패.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new challenges. 새로운 어떤 어려움이 있어? 마주하고 있는 얘네들이 현대 관광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새로운 어려움들. 뭐가 어려워? 도대체 뭐가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separate. 분리된 거에서 fragmented. 그대로 갖다 쓴 거고 combined. integrated를 paraphrase 한 거잖아. 근데 그게 뭐야? tourism 비즈니스에서 change 변화야. 변화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랐고 여기서 fragmented, 여기는 integrated. 정답 2번. 얘들아 이런 제목 24번 제목 문제는 맞춰야 돼. 무조건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틀렸다면 오답 노트 꼼꼼히 하셔야 돼요. 꼼꼼히. 정말 꼼꼼히. 알겠어요? 2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에는 모르겠어. 이제 막 빈칸과 순서에 또 이제 이번처럼 힘을 빡 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쉽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24번의 수능 문제는 이거보단 어려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빠르게 읽어서 시간도 아껴야 되고요. 글 전체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돼. 주제 잡아주고 파편화됐다고? 그래서 호텔 예시인데 그럼 빠르게 읽어줘.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하나 나열해놓고서 근데 변했다고 이거 핵심이구나. 여기가 키포인트구나. 어떻게 변했는데 빨리 알려줘. 통합된 거구나. 그럼 이 글은 여기서 이거에서 이걸로 변했단 예시구나. 그 뒤에 또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또 예시가 나오잖아. 그럼 이 예시는 또 통합된 integrated activities에 대한 예시를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24번 제목 문제도 맞췄어야 되고 혹시 틀렸다면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21번부터 24번까지가 조금 핵심이었고 물론 앞에 우리가 18번부터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일단 이렇게 1부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 이제 30번부터 해서 마지막을 조금 올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따 2부에서 만나요. 안녕 뿅.